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천영준 작가의 어른의 교양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분들이 이 책 추천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보면서 교양이 쌓이고 또 인생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라. 에피쿠로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구절이 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과 절제를 추구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강조했다. 이는 대입 수능 시험 문제를 풀 때까지 바이블처럼 통한다. 그러나 대학 철학 수업에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스토아 학파 중에는 키케로와 같은 부동산 부자나 고리대금 업자였던 세네카, 무소불위의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도 있었다거나 에피쿠로스 본인은 과도한 쾌락의 추구를 경계했다는 내용이다.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온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진술이다. 그래서 이 논란을 수습하려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의 실제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철학자가 말한 쾌락의 진위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활약했던 시대보다 80여 년 뒤에 태어나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유력한 사상가들과 달리 순수 아테네 시민이 아니라 소아시아 출신의 이민자였다. 비주류였던 것이다. 당신은 철학을 배우거나 논하려면 보통 대가가 차린 학당에 드나들거나 귀족들과의 빈번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평판을 쌓아야만 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플라톤의 학문적 계보를 잇는 사람에게 잠깐 철학을 배운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족보를 갖추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지성계의 비주류라는 점을 감수하고 여러 차례 학당을 차리려고 애쓰다가 도시 외곽 지역에 정원이라는 자그마한 문화 공간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창한 사상이나 수학과 같은 고등학문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에 대해 가르친다고 홍보했다. 에피쿠로스 정원에는 귀족 자제들뿐만 아니라 교사, 장인, 심지어 당시로는 철저히 하부 계층으로 분류되던 외국인, 여성, 상층 노예가 드나들었다. 미망인들도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뒷말하기 좋아하는 아테네 시민사회에서 금방 가짜 뉴스가 퍼졌다. 정원에서는 집단으로 마약을 복용한다는 등 창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쾌락을 추구하는 사특한 집단이라는 등의 소문이 확산되었다. 소크라테스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아테네인들의 음해는 에피쿠로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철학자는 별로 겁을 내지 않았다. 에피쿠로스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을에 관가하는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철학자였다. 가령 치즈 한 덩이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즐거움에 잠긴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과 같은 것들 말이다. 또 극단적 쾌락을 주장한 것처럼 오해한 세간의 이유와 달리 아타락시아를 강조했다. 아마 문헌 그대로 쾌락이라기보다는 정신적 평정으로부터 오는 잔잔한 기쁨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잔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순간에 고마움을 표하고 남들에게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에피쿠로스가 지향하는 가치였다. 우정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아테네 사회는 말과 정치가 발달한 공간이었다.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대변하기 위해 온갖 논리와 사변을 동원해 주장하고 방해하는 기술이 넘쳐났다. 심지어는 강국 스파르타의 나라를 팔아넘기고 반대하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담론까지 생길 정도였다. 상대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은 설득의 수사학으로 포장되었다.
궤변이 토론으로 둔갑하는 도시에서 어제의 친구가 경쟁자나 정적으로 돌변하고 탄압의 대상으로 변질되곤 했다. 제 아무리 민주의 여신 데모크라티아나 화합의 여신 콩고르디아를 섬긴다고 해도 분열과 비난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버리지 못한 아테네인들의 주 전공이었다. 그만큼 가식과 배신, 전략적인 관계 이용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런 풍조에 대해 에피쿠로스는 쾌락에서 항상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도움을 바라는 이들은 관계를 항상 대가성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도움을 우정과 결부짓지 않은 사람들도 비판했다. 그들은 인간 관계의 즐거움, 미래의 희망 같은 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자체로 매우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보다는 누구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며 인맥 확장을 위해 부자나 귀족과 다양하게 어울리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오히려 관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얼마나 건강한 우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삶에서 우정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평등성을 지향해야만 했다. 상대방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동일한 이성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 사회는 인간을 향한 평가 지표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고 도편 추방하고 못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리그에 끼워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노예에게도 철학자 대우를 했다. 자신의 우정에 많은 조건을 달지 않았다. 작지만 본질적인 인연에 집중하는 삶을 실천했다. 에피쿠로스는 젊은이들을 향해서도 중요한 조언을 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넨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젊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삶을 운에 자주 맡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인생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힘들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늘 겪는 고민은 일보다 사람이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 내외에서는 우정과 호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용 가치와 연결된 관계가 적지 않다. 이 대목에서 염두에 둘 만한 에피쿠로스의 말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해놔야 하는 일은 바로 자신의 젊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미래에 과도하게 집중된 삶은 젊은이를 애늙은이로 만든다.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삶의 활력을 상실해 가면서까지 얻어야 할 거는 이 세상에 별로 없다. 다만 생각과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이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대로 삶에서 비본질적이고 쓸데없고 혼란스러운 것들로 생기는 복잡함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에 집착하는 것으로도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테면 술, 약물과 같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달래기 위해 동원하는 수많은 치료 방식, 맹목적인 신앙과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것들은 바쁜 삶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더 큰 허물을 낳게 마련이다. 행복은 무한한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많은 행위 가운데서 얻어지는 작은 감정들의 집합체일지도 모른다. 한때 카네기식 자기계발론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다. 일종의 성공 철학이다. 미래를 위한 노력은 분명 필요하며 이때 무한 긍정과 조증은 확장적인 삶을 추구하는 힘이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울듯 팽창과 확정을 지향하는 삶도 언제까지 계속될 순 없다. 일이 없으면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그 순간을 견딜 길이 없어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으로 순간의 허물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야 한다.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지, 불만족과 인지 부조화로 괴로워하기에 지금 여기는 너무나 소중하다. 책 주세요, 책. 오늘은 천영준 작가의 어른의 고향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라온의 책 먹방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더욱 행복감, 감사함을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